모음, 밋, 네, 네, 뭐, 그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프랑스 시간으로는 2시 35분이고요. 한국 시간 9시 35분, 그죠? 예, 미주 서부는 5시 반이죠, 새벽.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자, 그러면은, 세월호 참사 5주기 화상 토론, 세월호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진상규명 분과 동사버님, 그 다음에 더민주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주민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네. 그리고, 4.16 해외연대 17개 도시 활동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각자 소개해 주세요. 저는 여기는 파리 해외연대 김수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파리.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해외연대 노르망디에 살고 있는 이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행동입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일 슈투트가르트 세기사 이연실입니다. 저희는 녹화했다가 이따가 저녁 때 방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스턴 세월호를 잊지 않은 사람들 이금주입니다. 늘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김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의 박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세월호를 잊지 않는 애틀랜타 사람들의 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된 거야? 어디야? 왜 안 들려? 지금 몇 번까지? 지금 방금 순서가 됐어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유정선님 자기 소개해 주세요. 간단하게.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 말씀하시고 이름 말씀하시고. 네, 노스캐롤라이나 채프릴의 테바 유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틀란타 어디 갔어요? 아틀란타. 애틀랜타, 세월호를 잊지 않는 애틀랜타 사람들의 모임 전희경입니다. 또 하나 해주세요. 정주호님 어디 계세요? 주호님. 서울 조문단으로 가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들어와 계세요? 네, 어디 오셨어요? 필라델피아? 안녕하세요. 저 필라세사모 이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나고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 일본 동경 임유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12번은 에드먼튼 이영수님? 에드먼튼. 이영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구나. 토론토 김경천, 박준, 홍갈 세 개 또 오셨습니까? 한국에 계시죠? 아니요, 토론토 계십니다. 토론토 어디 계세요? 안 들어오셨네? 시간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이켈리님 조문단으로 가신 분 오셨죠? 토론토. 네. 서울에 네. 계시죠? 네. 네네. 어디 계세요? 여기요. 뭐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워싱턴 DC 경주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 박경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니콜님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정니콜입니다. 그다음 가서 우리 시애틀. 안녕하세요. 사회적 해외연대 시애틀 지가슬입니다. 네, 저는 필라델피아 세사모 이선아입니다. 한 분 남았어요. 아, 저는 LA 동쪽 월럿 최경미입니다. 아, 근데 또 한 분. 오타와. 오타와, 오케이. 최연입니다. 제가 왜 모두 그냥 전부 소개를 하시라고 했냐면요. 사진처럼 있으신 것보다 목소리를 좀 들어야 돼서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연락하고 그래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청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행사 아직 박주민 의원님, 동사버님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전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사버님 저기 치아는 좀 어떠세요? 치아 좀 몸 성하신 데가 없는데 괜찮으세요 좀? 예. 네? 임플란트 하고 있어요. 임플란트 하세요? 네. 고생 많이 하세요. 또 단식도 또 하시고 그래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17도시가 이렇게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각자 발언권을 많이 못 드려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거의 설명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든 우리 동사부님이 말씀하시든 상관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수많은 방해 공작 때문에 제1특조위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투쟁을 해서 제2특조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파헤쳐졌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럼 했으면 지금까지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사만이 아니고 수사권이 있어야 죄진자를 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권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2특조위는 지금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그 기간은 충분한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해외 동포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께 마이크를 드립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시간 넉넉합니다. 그러면 특조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 끄세요, 마이크.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플러스 1년에서 2년 활동 기간이고요. 지금 현재 작년 12월 11일 날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2기 특조위는 저희 세월호뿐만 아니라 가습기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소위, 세월호 진상소위에서는 큰 틀로 본다면 5개 분야로 좀 나눠서 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기관, 그러니까 뭐 기무사, 국정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언론. 그러니까 언론이라 하면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쭉 우리 언론이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언론. 그다음에 그 서체조사위에서 2가지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보충하는, 보강하는 그 서체 쪽 한 팀. 예. 그다음에 탐사 시점. 그다음에 방해 세력. 이렇게 총 5개 큰 틀로 5개를 나눠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 이제 DVR. 지금 현재는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활동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3소위, 4소위가 현재 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세월호인데요.
삼소위에서는 세월호 안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지금 검토하고 거기다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좀 추가하는 이런 방향을 지금 현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서에서는 여기 세월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세월호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그다음에 재단 뭐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목포 신항에 있는 유류품, 그다음에 안산에 있는 유류품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잖아요. 지금 일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원을 지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명도 받고 있고 이 하는 이유가 특주에서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증거들도 좀 돌라 그러면 이제 공문을 보내서 돌라 그러면 없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하려고 해도 딱 막히는 거예요, 전부 다. 원래 아니 정부기관에서 그 자료를 다 주면은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DVR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풀 영상이 있는데 안 주거든요. 없다 그러고 못 찾겠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특조위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하나도 특조위에 못 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에 모아둔 자료만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일기특조는 거의 진비 없어요. 똑같이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을 좀 빨리 가고 그다음에 처벌도 하려면은 특검 비슷한 게 좀 있어야 돼요. 근데 특검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전면 재수사와 특별수사를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설명해 주시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기특조위는 조사권 자체적으로 조사권만 갖고 있고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검찰의 수사를 맡기는 그걸 뭐 고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수사 의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다음에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런 조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쪽에다가 특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검을 요청하면 일기특조위 때는 요청을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지금은 국회가 일정한 기간 내에 무조건 의결을 하도록 법에 만들어져 있어서 특검 관련된 이제 요청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회 입장에서는 일기 때보다 훨씬 더 그렇게 강화된 요건하에 특검 의결을 의무화 시켜놨긴 했지만 또 국회가 또 어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장치로 수사권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를 좀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은 이제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총장이 담당 검사를 한 명 또는 뭐 사건의 내용이나 또는 사건의 수에 따라서는 20명을 지명하고 그다음에 그 검사들이 신속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제 특조위하고 협의해가지고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사단 또는 수사팀을 이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 규정에는요, 수사팀을 만들 수 있는 내규가 있어요. 이번에 김학의 사건 아시지만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과거사위라는 단위에서 수사 의뢰를 하니까 수사팀을 처음에 만들려고 하다가 수사단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수사단은 검찰 내부의 내규에 의한 조직은 아니에요. 그건 검찰총장이 결단해서 만든 거라서 약간의 비판이 있습니다. 왜 수사팀을 안 만들고 수사단을 만들었냐. 수사팀은 내규에 의해서 한번 수사가 시작되면 건드리지 못해요. 총장도. 근데 수사단은 그런 내규에 의한 게 아니라 총장의 결단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내규에 의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세밀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러면 세월호 특위가 검찰에 요구해서 검찰이 만들게 수사
검찰이 내규를 갖고 있는 수사팀을 일종의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총장이 그냥 이렇게 지명하고 특조위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얘를 좀 보완해주는 그런 수사단을 만들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아서는 아마 특조위가 넘기려고 해도 넘길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검찰 쪽에 DVR 정도 하나 나와 있는 거라서. 그러면 하나만 이렇게 넘겨서 바로 팀이나 단을 꾸려달라고 할지, 아니면 서너 개 정도가 쌓였을 때, 그러니까 올해 뭐 한 여름 정도 지나서 몇 가지를 넘기면서 규모를 혐의가 여러 개니까 규모를 한 뭐 3명이나 5명을 꾸려달라고 협의를 할지,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의석 배분은 별로 안 좋지만 내년 총선 지나서 의석 배분 비율이 상당히 좋아졌다. 오케이. 그럼 아예 특검을 요청하는 방법도,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 요청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검찰과 협의해서 수사단 또는 수사팀 뭐 아니면 뭐 지명한 어떤 특임검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내교에 의한 특임검사는 아니겠죠. 내교에 의한 특임검사는 검사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한 명을 지정하든 뭐 20명을 지정하든 하는 게 법에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뭘 이렇게 그림을 그려와서 보여드릴 거 없어요. 말로 하니까 이런 생각이 네. 지금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특별수사단이나 특별수사팀이 사실은 그 구별을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검찰을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개입이 필요치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원서도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청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 우리 일단 어쨌든 간에 특별조사위원회 제2특조위에서 고발을 하긴 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수사권은 없지만 고발하면 그때 수사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은 거예요? 아니, 그 기간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군도 있고 해경도 있고 해수부도 이 세 개를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은희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참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배가 우리 세월호도 아니었고 바꿔치기가 됐고, 그리고 15일날 저녁에, 4월 15일 저녁에 6시 출발할게 그 이튿날 9시에 출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배 안에서 뭐 다툼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 증인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모두 하나씩 모든 사람을 증언을 받아서 정말 분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언론에서 오보가 모두 구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체가 모두가 엉켰어요. 그래서 전부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기간만 연장을 하고 끌고, 그 다음에 선박 인양도 3년 동안 그렇게 방해를 받고 전혀 증거를 없애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 정상적인 방법을 이것이 가능한가, 검찰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듣는다고 했지만 다른 분들도 무음을 없애시고 질문을 같이 토론이니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세요. 다른 지역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들은 게 별로 없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누구시죠? 켈리? 켈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서울 컨퍼런스에서 그 발제하시는 변호사님 중에서 황교안 문서봉인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분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저희가 느낀 거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황교안 봉인 얘기 듣고서 막 분노하고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 했을 때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를 더 열심히 하셨는지 발견을. 그래서
그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저희가 특별수사단 이전에 그거는 먼저 진행이 되고 그 사람이 구속이 되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프로세스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준희 위원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그러니까 민변에서 하고 있는 소송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황교안 그 당시 총리가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던 부분 등등.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 안 돼 있는 문서와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1심은 이겼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 소송을 승리한다면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상규명이 좀 더 다가설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봉인이 그대로 법원의 결정이 없이 봉인이 돼 있으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이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큰 자료를 확보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정은 이런 것도 있어요.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자료가 될 만한 건 거의 다 분쇄해 버렸다. 그러니까 봉인으로 안 가고 그냥 아예 그냥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실제로 봉인한 것의 경우에는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큰 가치가 없는 것들이 봉인됐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JTBC 보도 보면은 어떤 문서 파쇄기 종류가 대량으로 구입돼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은 파쇄하고 남은 부분을 봉인한 것으로 추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보스턴의 금주님 질문 있으세요? 제가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면, 그렇다면 그 황교안이 봉쇄한 그 박근혜 7시간 기록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그 진실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자체 내로 꾸려서 정말 진실 규명을 위한 그런 의지가 있는가? 사실 굉장히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러한 그 의지가 박약한 검찰을 좀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은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세월호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그 진상 규명을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이런 검찰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의지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는 하는 프로세스는 이제 특조위가 몇 가지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하면은 검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검찰의 공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철저히 진상규명, 하라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지휘 계통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찰로서도 그냥 지금 추측인데 이미 DVR이 나왔을 때 아마 벌써부터 준비 내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수사할 건지. 그래서 전 정권 일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그게 크게 부담이 될까. 물론 이제 검찰 내부에도 이런 세력 저런 세력이 있어요. 검찰을 하나로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요즘 보니까. 그래서 뭐 저런 세력 중에는 과거의 정권하고 좀 연이 닿아 있거나 야당하고 좀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세력들만 잘 제어한다면은 전 정권에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 없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일단 검찰 쪽에서 한 번은 왔다 갔어요. 특조위에. 이번 DVR로 인해서 검찰 쪽에서
이소희 미팅을 한번 하고 간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글쎄 좀 이 DVR 하나 갖고는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검찰에 고발한다 하더라도 일단 DVR 하나 갖고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이기 특조위가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한 서너 개는 돼야 뭐 단을 뿌리든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진행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한번 스토리만 본 것 같은데 하나 갖고는 글쎄 좀 정부가 검찰이 또 움직인다는 것도 아마 납득이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 하나 검찰이 움직여?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렇지만 저희 쪽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쪽의 입장이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중을 봤을 때는 하나 갖고 움직여 검찰이 이제 이런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장훈 위원장님하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타당한 지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조를 안 한 부분을 알고 있고 구조 안 한 부분에 관련된 적어도 해경과 그 위의 지휘라인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감사원이 감사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문제 있다라고 한 감사 보고서 나왔어요. 박근혜 정부 때조차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도 바뀌었고 하니까 다 특조위가 다시 다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 조사를 해서 감사원 감사 보고서나 1기 특조위가 했던 거 플러스 새로운 내용들 합쳐가지고 그런 부분들 족족 수사 좀 의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는 거잖아요. 방향도 갖춰지고 그러면 이제 검찰이 받아서 뭐 수사팀이든 수사단을 꾸려서 제대로 구조 안 했던 사람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그 과정에서 만약에 진짜 침몰 원인에 애매하거나 이상한 부분이 껴있다면 구조를 안 했던 사람들을 수사하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또 오히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특조위가 움직여줬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느 정도 맞는 방향 아닐까요? 예, 그게 맞는 방향이긴 한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아까 말씀드린 5개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세요? 네. 아틀란타 전희경님. 지금 애틀란타 세사모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벌 주기 위해 가지고 유엔 인권이나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찾고 있거든요. 그 요건이 뭘까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 변호사랑 자문을 좀 들었는데 미국에서 세월호 건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실질적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것이 없으면 소송이 기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법상에 위법이 있어야 하는데 찾기가 힘들어서 또는 소송 당사자가 미국에 살지 않아서 소송을 한다라도 소송이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나 아니면 종수 아빠님께서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진짜 유가족 중에서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 있다거나 이런 정보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 그거 먼저. 인권이 제소는 사실 저도 잘 부끄럽지만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서요. 지금 당장 답은 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한번 리서치를 한번 해봐서 따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황필규 변호사는 국제 인권이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제가 리서치를 좀 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할 그 해외방에 저도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 좀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즉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도 그 문제는 안 해모이라.
예전에 남미 군부 독재가 미국 정부 지원하에서 고문하고 살인하고 이런 경우에 미국 법상 조항을 확장을 해서 미국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송으로 이슈화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두 분 중에? 지금 뭐 사실 그렇다 안 그렇다 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생각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우리 재동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긴 하지만 저희한테 부탁하시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아, 지금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잘해주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하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칼을 휘두르려고 그래도 그 칼이 생각보다 날카롭지도 않고 칼 휘두르는 걸 막는 사람들도 많고 저쪽도 생각보다 엄청 찔기고 그래서 그냥 정권만 바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매일매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하도록 뭐 비판도 해주시고 때로는 또 칭찬도 해주시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희는 그래요. 지금 5년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잊혀지는 게 두려워요. 솔직히. 쭉 보고 있으니까 5년 동안 저는 주로 현장을 돌아다녔지만 쭉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게 감사한다는 게 현장에 너무 많이 그걸 느껴요. 그만큼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저희들한테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의에서라도 잊지 않고 같이 해주시니까 그게 정말 저희들한테 힘이 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거고 싸워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저기 그 광화문 무대에서 변영주라는 감독님이 해주신 얘기가 참 저한테 와닿던데요. 본인이 이제 우연히 TV에 출연했는데 팔찌를 차고 출연했었대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더 세월호를 기억하고 내가 더 세월호를 위해서 움직여도 되고 내가 더 슬퍼해도 되고 그런 걸 표현해도 되는구나라는 시그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가방에 리본을 메고 다니시거나 팔찌를 하고 다니시거나 배지를 하고 다니시거나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효과예요. 큰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의사표명 해주시고 뭐 트위터라도 한 번 더 해주시고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가족분들이 세 번째 사회적 가족연극단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제가 세 번째 이제 작품을 이제 무대에 올렸는데 세 번 다 봤거든요. 다 훌륭하고 재밌는데 이 세 번째 작품이 제일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2014년 4월 16일에 뭘 잃어버렸는지를 딱 보여줘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연극을 한번 오신 김에 가시기 전에 보면 아마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시는 것도 뭐 생일이란 영화도 좋지만 가족분들의 그 연극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어디서 하시는데? 저희는 은평에 모셔서 했는데 한 300명 이상 봤는데 다들 너무 좋았다고 많이 울고 많이 웃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날 카톡방에 난리 났었어요. 밤새도록 카톡이 그냥 막 올라오고. 네. 화요일날 수요일날 보내는 근데 월요일날 연습하니까 연습하는 것도 봐도 괜찮아요. 네. 안산에서 해요. 1시에 하는데요. 그게 가족예배 사무실일지 아니면 달무리 극장일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연기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저희 은평에 연극인 분들이 한 10분 정도 100명 넘게 사시는데 그중에 한 10분 정도 와서 직접 보셨거든요. 근데 연극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손색이 없다. 배우라 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연기를 잘하셨고 극본도 너무 잘 누가 썼는지 몰라도 정말 잘 짰고 그 다음에 연기도 하여튼 감동적이에요. 이번 극본은 저기 뭘 보고 했냐면은 그 단원고 약전 아시죠? 그 약전을 토대로 해서 쓴 글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름만이 안 들어갈지 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쓴 글이에요. 그날 저희 은평은 그날 밤새 난리였습니다. 제가 제안하면 방송과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 다역으로 출연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서 그게 어떤 토대를 했고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극을 보고 나니까 기억하는 방법, 기억하는 내용, 뭐 기억하는 감정이 다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괜히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경민. 외국에 한번 초청하시는 분. 지금 애틀랜타 세사모에서 민변의 서채환 변호사님 등하고 그 서채란? 네, 서채환. 서채란. 네. 그 김정 대상에 대해서 제일 가능성이 큰 게 뭔가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로 들어주신 게 그 기무사가 사찰한 프라이버시 문제, 청와대에서를 비공개한 진실 정리 대상의 문제, 그리고 세월호 집회 참여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집회 결사 자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주셨거든요.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게 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인권이 특정 대상. 일단은 그런 좀 기무사 쪽이 제일 기무사 뭐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다 괜찮을 것 같고 기무사 국정원이 다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 이분이 이 사람이 미국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 여기에 유가족분 중에 거주자만 계셔도 직접 고소 고발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민사로라도. 거주하신 분이 아마 미국 쪽인가 이민 가신 분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서도. 근데 정확히 미국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캐나다라고. 이민을 몇 분 가셔갖고 정확히 어디로 가셨는지 파악이 안 돼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도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는데요. 네, 현실님. 네. 학교에는 그때 강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 특조위도 어떤 정해진 조사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기간, 특조위 조사 기간 2년. 네. 연실님 잘 안 들렸거든요. 2기 특조위가 정해진 조사 기간이 뭐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정해진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건이 있으면 한없이 조사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숙제는 일단은 1년이고요.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플러스 1년입니다. 총 할 수 있는 게 2년입니다. 2년. 최단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위에 이제 보고서 쓰는 기간이 한 석 달 정도 있고요. 그래서 총 본다면 2년, 석 달? 네, 이 정도 선에서 좀 있는 겁니다. 근데 기간 연장을 뭐 외부 기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특조위 내부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연장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반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것을 지금 연장을 해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특조위 1년 플러스 1년이니까 지나가고는 있지만 더 연장할 건지 말 건지는 지금 결정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을 본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장 신청을 해야 그게 가능한데 현재 지금 특조위 내부를 본다면은 한 2분 정도가 지금 이제 비치는 게 반대 입장을 좀 비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낙관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자세한 것은 특조위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듣는 소문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또 질문, 다른 도시 질문. 아, 레아, 노르망디 레아 질문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한 것이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아직까지도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가족분들에게 정말 가족분들 생각하면 정말 저희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물며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도 평생을 생각하게 돼요. 평생을.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진상 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어떤 그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 트라우마는 평생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평생을 어떤 그 지원과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피해자 지원법에는 이제 법상으로는 좀 기간에 문제가 있는데 그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해가지고 일정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트라우마 센터를 지금 안산에 만들려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제 아마 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안산에 지어지게 될 건데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법 개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완치될 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이제 어떤 큰 재난을 겪으면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게 좀 인식이 좀 광범위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포항지진, 이번에 강원 산불, 다 지금 누구든지 트라우마와 그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면요, 그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정해야 돼요. 그 정할 때 법은 아니더라도 그 정할 때 그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정할 때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은 또 그 부분도 해소될 수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방법도 다양하고 다양하게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상황도 좀 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치유센터나 그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5년이 되도록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지원하는 게 저희가 부끄럽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가족분들을 위해서 온마음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제 국립으로 트라우마 센터를 지금 안산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쪽에도 또 광주 쪽에서 트라우마 센터를 좀 지으려고 그러고요. 포항 지진 피해자분들도 포항 쪽에도 또 자연재해에 관련된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트라우마에 관련된 국가적 관심과 책임 이런 데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토론토에 저기 김 목사님 참여해 주셨는데 뭐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 아시는 것도 많지만은 질문 하나 해주세요. 지금 박 의원님도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도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좀 한 말씀 하시죠, 김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토론토 김경천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저는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는 유가족들 분만큼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가족들 분만큼 가장 강력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이 일을 끝까지 가져가실 분들은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100% 세월호 유가족분들 신뢰하고요. 그분들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뭐 하나 제대로 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일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가 각자 좋은 지혜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취합해서 앞으로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한 삽이라도 떠낼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 뵙게 돼서 고맙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베를린의 베를린 행동에 많은 분이 모이셨는데, 들리나요? 네네,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네,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까 이제 특조위 결성되고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인력 부족의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예산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예산 결정 과정,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지금 이기 특조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월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습기랑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쪼갰어요, 반반.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인원이 전혀 부족하지는 않죠. 근데 여기에 가습기하고 세월호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인원을 반 쪼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용역을 좀 대신으로 나가고 있는데, 용역은 용역이지만 조사 차원에서의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고야는 지금 몇 시예요? 저희하고 같은 시간 아닐까요? 같은 시간인가요?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일본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고야 이두희님 한 말씀 하세요. 궁금하신 거. 자주 못 뵈니까 여기 지금 박 의원님 계시고 공사분이 계시니까 한번 말씀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하여간 동사아버님하고 박주민 의원님 만나서 반갑고 여러 가지 애써주셔서 늘 감사하고, 저희들이 큰 힘이 못 되어드려서 늘 죄송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다른 분들도 질문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던 부분들인데, 그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진상규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선체조사위, 선조위 결론에 대한 의견들도 여러 가지 분분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동사관님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그 특조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 가족분들이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돼야지, 그래야 학살자들 처벌이 가능한 거고, 거기서부터 가족들의 상처도 치유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5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뉴스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조위가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특조위가 글쎄요, 그냥 세월호 문제를 놓고 본다면 이게 100%라면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특조위에서 한 50에서 60% 정도,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요. 특조위가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 이 특검이나
그다음에 그 특별수사관 없이 했을 경우에는 한 50%에서 6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첫 번째가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력. 세 번째는 충분히 그것을 뭐 지금 현재 입주장에 계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저기 국가기관에 계신 분들이 조사에 응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관리, 그러니까 해수부 관리, 그다음에 해경 관리, 그다음에 뭐 국정원, 기무사, 과연 이런 사람들이 불렀을 때 와갖고 제대로 답변할 거냐, 여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50에서 60% 점점 보고 있는데, 그걸 좀 넘어서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요구하는 이런 게 된다 그러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진상규명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방해 조작이라든가 그리고 국민과 가족과 이간질이라든가 언론과 정부에서 모든 방해 공작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단순하게 해경이 없었으면 우리 아이들 다 살았을 거라는 거. 왜냐면 1시간 동안 12번이나 그 제자리에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는 사실은 빨리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납득을 할 수 있고 죄진자를 벌할 수 있고, 이래야만 진상규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하면은 제2특조이든 제3의 특조이든 요원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늦추지 말고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해외 동포들은 지금 결론은 잊혀지지 않게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노란 리본이든 뭐든 주변 현지인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 그래서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지금 더 많이 노력하셔서 청와대에 청원한 그 특별수사단이 반드시 설치돼야 되고, 전면적으로 재수사가, 조사도 그렇고 수사가 다시 전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음에 좀 정기적으로 이런 화상 토론을 해서 우리 해외 동포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진척이 됐는가 아는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자, 그러면은 예정된 대로 1시간 반에 걸쳐서 1시간인데 1시간이죠 지금? 1시간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연실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해외에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고 있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초록색 창이나 이런 검색 포탈 이런 데서 뜨는 뉴스로만 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사령관이 자살을 함으로써 흐지부지 된 그런 일을 제가 들었는데, 그 자세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면, 저희들 중에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추모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설명 좀 해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기무사 조사는 그럼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세월호 관련이 국정 그 부분은 세월호 관련된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목숨 끊은 거는 이제 그 세월호 관련된 수사를 받다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촛불 집회 당시에 탄핵 촛불 집회 당시에
계엄 문건 등을 작성해가지고 이제 계엄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월호 관련돼 있어서 직접 되게 수사를 받다가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4.16 안전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4.16 안전공원은 정부에서 부지까지는 발표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발표했고, 이제 예산 문제나 공원 조성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호 국과장님께서 정부와 미팅 중이고 논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용역이 현재 5월, 6월 정도면은 아마 용역이 공모전이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에 첫 사업을 때는 네,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앞당기는 게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한 분만 더 질문하시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LA 미라님. 네, 이거 LA 미라님. 네, 말씀하세요. 미라님, 말씀하세요. 무음 끄시고, 네네. 네, 끄고 있는데 잠시만요. 들리세요? 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게 참석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LA 시간으로 새벽 5시 반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네, 제가 살짝 늦잠을 알람을 맞춰놓고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6시 다 돼서 들어오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늦게라도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이어주셔서. LA에서 질문이라기보다 아까 제가 소개를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려고 손을 들었고요. LA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세월호가 4월 16일 날 문제가 생기고 나서 4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동을 해오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LA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가족 연극단 있었잖아요. 혹시 그것을 투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번에 합창단, 어머니 합창단이 이제 LA하고 다른 지역들을 방문하시는데요. 이렇게 어떤 집회나 아니면 추모제 형식보다는 약간 문화제 형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잊지 않고 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연극단이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해외 쪽에 방문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이 다 다니세요. 불러주는 데는. 그러니까 연극 하시면은 현재 LA, 대한민국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회의도 물론 불러주신다면은 아마 가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문화적인 행사로 잊지 않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LA에서는 특히나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뭐 USC든 UCLA든 그 친구들이 계속 리본 나눠주기를 하는 아주 이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실 규명에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던데요. 너무 재밌던데. 네,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에게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해외 동포는 우리 유가족과 뒤에서 항상 잊지 않고 우리의 행동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힘내십시오. 몸을 돌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뮤트 다 꺼시고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하트하고 같이 근데 인증샷 찍어야 돼요. 하트 인증샷. 한번 하죠. 고. 이거 해요.
저희 이걸 하트라고 이걸 전시형님도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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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할 때. 무슨 심한 욕인 것 같아요. 국정원과 기무사를 즉각 수사하라. 전면 재조사하라. 학살자를 처단하라. 감사합니다. 단체 줌 사진이요. 좀 이거 사진. 아, 진짜 사진. 얼굴 엉망이. 몰랐어. 자다 일어나서. 이거 해야 돼요? 카메라 여기를 봐요. 여기 하얀 불빛. 우리도 앞으로 하고 그러면. 얼굴 너무 커. 아니 뒤에 사람들 앞으로.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해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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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끄면 돼요? 오케이. 이거 끄면은 녹화 하시는 분들은 자동 저장이 되니까 그다음에 자동 저장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